안녕하십니까, 동학개미을 단장입니다. 엘리엇 파동 3-2강 해드릴게요. 저번 영상에 이어서 모티브 웨이브 중에 임펄스 웨이브 파동 3파 확장과 5파 확장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파동이 엘리엇 파동 1, 2, 3, 4, 5 쏠 때 3파가 확장으로 나왔을 때요, 1파, 2파, 3-1, 3-2, 3-3, 3-4, 3-5 3파가 확장으로 나왔을 때는 5파는 1파 길이만큼 나오던지 아니면 1파 길이에 618 정도의 길이가 나오는 게 흔히 발견된다, 그런 이론이 있습니다. 3파가 확장됐을 때는 이 1파 길이만큼 5파가 나오거나 1파 길이에 618 정도까지만 나오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이 조정파동 2파 4파는요 당연히 피보나치 되돌림을 받겠죠. 1파 길이에 382 하프 618 조정이 나오고, 여기 저점에서부터 5파 전체 길이에 382 정도 조정이 나온다. 382 하프 618이 가장 중요하죠. 2파 4파도 똑같이 되돌림 비율을 받는다는 것이고요. 임펄스 파동 5파 확장은요 1, 2, 3, 4, 5파가 확장되는 경우에요. 5에서 5-1, 5-2, 5-3, 5-4, 5-5, 5파 확장됐을 때는 1파와 3파의 길이가 같게 나왔을 때는 5파가 확장될 가능성이 비교적 높고요. 5파가 확장이 됐을 때 5파의 길이는 1파와 3파를 합친 길이에 1:618 정도 비율로 5파 길이가 나온다고 합니다. 1파와 3파의 길이에 4파 조정의 피보나치 확장을 해보면 1.618 정도 길이로 5파가 나온다고 해요. 2파 4파의 되돌림 비율도 중요한 382 하프 618, 382 하프 618 되돌림 비율을 갖는다는 얘기고, 다시 쉽게 정리해드리면요, 파동이 1파와 피보나치 되돌림 2파, 3파가 확장으로 나왔을 때는 5파의 길이는 1파동의 길이와 같거나 1파동의 길이에 618 길이 정도로 나온다. 5파의 확장은 1파동과 3파동이 같았을 때 5파의 확장이 주로 나오고, 1파동부터 3파동의 길이 대비 4파의 피보나치 확장을 찍어보면, 여기 찍고 여기 찍어보면 얼추 5파의 길이가 1.618 정도의 길이로 나온다라는 겁니다. 3강에서는 확장이 없는 임펄스 파동과 1파의 확장과 3파의 확장, 5파의 확장까지 배웠어요. 마지막으로 1강부터 3강까지 배운 것들의 임펄스 파동 규칙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임펄스 파동은요, 추세 파동이라고 하고요, 5개의 파동으로 구성되어 있다. 1파, 2파, 3파, 4파, 5파죠. 여기에서 1파와 마지막 5파는 임펄스, 추세 파동이나 다이고날 형태로 형성이 된다. 다이고날은 4강에서 말씀드릴 건데 삼각수렴 형태로 나오는 파동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리고 3파는 항상 임펄스 파동으로 나온다. 다이고날로는 나오지 않는다. 다이고날은 4강부터 설명드릴 겁니다. 3파는 항상 임펄스 파동이 나와야 되고 다이고날 파동은 나오지 않는다. 3파는 큰 파동 내에서 제일 짧을 수 없습니다. 짧을 수 없다. 2파는 조정파동이고 1파의 100%를 되돌릴 수 없다. 1파가 이렇게 나왔죠. 2파의 되돌림이 1파의 이 시작점을 무너뜨리면 파동으로 안 샌다는 겁니다. 4파의 조정파동이 있죠. 4파의 저점은 1파의 고점을 깰 수 없다. 1, 2, 3 쏘고 4파의 조정이 들어오는데 1파의 고점 밑으로 내려오면 엘리엇 파동이 취소가 됩니다. 4파의 저점은 1파의 고점을 깰 수가 없습니다. 4파는 항상 조정 파동으로 나온다. 이게 임펄스 파동의 기본 규칙이에요. 임펄스 파동은 추세 파동이라고 하고 5개의 파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 2, 3, 4, 5파로 이루어져 있어요. 1파와 5파는 추세 파동으로도 나오고 삼각수렴 형태로도 나온다. 여기에서 다이고날은 4강에서 설명드릴 건데요. 예를 들어 1파, 2파, 3파, 4파, 5파, 이게 다이고날 형태예요. 이런 식으로 삼각 수렴으로 이렇게 되는 게 다이고날 형태입니다. 임펄스 파동이랑은 다른 거예요. 이거는 4강에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3파는 임펄스 파동만 나오지 다이고날 형식으로 나오지 않는다.
그리고 3파는 파동 내에서 제일 짧을 수가 없습니다. 가장 길거나 두 번째로 길어야 돼요. 상승 파동은 1파랑 3파랑 5파가 있죠. 이 중에서 제일 짧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2파, 4파는 조정 파동이죠. 2파의 조정 파동은 1파의 저점을 깰 수가 없어요. 1파 쏘고 2파가 조정이 들어오는데 한 틱이라도 깨면 안 돼요. 반등이 나와야지 엘리엇 파동으로 카운팅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4파의 조정 파동도 1파, 2파, 3파 썼죠. 4파의 조정 파동도 1파의 고점을 깨면 안 돼요. 한 틱이라도 깨면 안 돼요. 그래야지 파동, 엘리엇 파동 카운팅이 성립이 됩니다. 네, 이상으로 엘리엇 파동 3강에 임펄스 파동, 확장이 없는 파동, 1파의 확장 파동, 3파의 확장 파동, 5파의 확장 파동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이 파동이 카운팅 될 때 성립되는 공식들을 말씀드렸어요. 이 공식들을 암기하기보다는 반복적으로 파동을 보면서 이해하시는 게 좋고요. 다음 강의는 임펄스 파동의 되돌림이라든지 확장이라든지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정리해서 3강을 마무리 짓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용은 어려울 수 있어요. 하지만 안 보시는 것보다는 한번 보시고 나중에 파동을 카운팅할 때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엘리엇 파동 책을 다 읽어보시려면 며칠이 걸리고 다 읽어도 머릿속에 남지 않아요. 그나마 제가 엘리엇 파동을 읽어보고 이해하시기 쉽게 최대한 쉽게 설명을 한번 드려볼 테니까 어려우시더라도 공부하시는 습관을 들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